상지대 총장 직선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첫날 구성원들은 한 표를 행사하며 대학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비가 오면 개울물이 잿빛으로 변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업체에서 배출된 물이 흘러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음주 범죄 피의자가 한 해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주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4곳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 8월 정의사 체제로 전환된 상지대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까지 모두 한 표를 행사하며 민주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 선거 공약을 내세운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총장 입후보자들은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학생 복지 등 저마다 대학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의동 로비에는 총장을 뽑는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과거 학내 분규로 인한 수업 거부 당시 책걸상으로 막혀있던 로비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총장을 뽑으니 학생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위를 하고 머리를 밀고 혈서를 쓰고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총장 이야기를 듣고 총장을 지금 선택하고 뽑고 굉장한 발전이죠. 대학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컸던 만큼 선거 구성원 참여 비율도 학생이 22%로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대학 중 가장 높습니다. 학생들의 그와 같은 요구나 권리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선거고 상지대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된 구제단 시절 부당해고와 전보에 맞서 싸워야 했던 교수와 교직원들도 저마다 한 표를 행사하며 새로운 민주대학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새로운 총장께서 그런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극복하시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지 영서대와의 통합 승인을 앞둔 상지대는 공영형 사립대 추진과 대학 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 중장기적 발전 계획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상화된 대학을 이끌 새로운 총장은 오는 5일 투표가 끝나는 대로 선출되며 다음 주 초 이사회 선임을 거쳐 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면 개울물이 잿빛으로 변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배출된 물이 개울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요. 현행 법상 피해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개울물이 검은 물감을 탄 듯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바닥은 검은 먼지들로 덮여 있습니다. 불과 100여 미터 상류의 수질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비만 오면 맑았던 개울물이 이렇게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날 좋을 때는 괜찮고요. 비만 오면 냄새나고 물이 아주 먹물 같은 게 내려와요. 어차피 이 물이 땅속에 스며드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은 마을 위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먼지와 이물질들이 빗물을 타고 개울로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폐기물과 순환골재가 포장도 안 된 땅 위에 쌓여 있고 평소 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지만 여기서 배출되는 물은 현행법상 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관리 당국인 지자체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업장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개연성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설 부지 내에 바닥에 포장을 좀 하고 침사지라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1차 저감을 하면서 토양이라든지 하천의 영향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먼지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검게 변한 개울 때문에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최근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 폭력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도내에서도 음주 범죄 피의자가 한 해에 10,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총을 든 남성이 파출소로 들어와 경찰관에게 총을 겨눕니다. 이 남성이 쏜 총알은 빗나갔지만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의자는 전국적으로 한 해 40만 명 안팎에 이르고 도내에서도 10,000여 명이 넘습니다. 도내에서는 2016년 13,000여 명, 지난해엔 12,000여 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60% 안팎이 음주운전이지만 폭력이나 강력범죄 피의자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미성년 피의자도 한 해 250명을 넘습니다. 그러나 음주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로 여겨져 처벌 과정에서 선처의 이유가 되기도 하다 보니 이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높은 겁니다. 법률 개정안을 통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형사적 처벌 이전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주치범죄 관용하는 이러한 문화를 빨리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범죄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러온 생활 속 폭력배 408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영세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새벽 속초에 사는 51살 A씨는 옆방에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3차례나 요구하며 괴롭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의 한 주점에서는 지난 9월 술과 안주 등 28만 원어치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43살 B씨가 상습 무전 취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도내에서 독거 노인이나 영세 식당업주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려온 이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생활주변 폭력배 60명과 주치폭력 사범 34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생활주변 폭력배로 검거된 60명 가운데는 전과 10범 이상이 73%인 44명이나 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전 취식과 폭력이 가장 많았고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생활 속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습성 있는 폭력배에 대해서 직업이나 생활관계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한 라인을 구축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인 주치 폭력 행위나 생활 속 폭력배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시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1차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원주 문화재단, 불온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원주 화훼특화관광단지 주식회사 등 출자 출연기관 4곳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부정 사실이 의심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횡성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구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은 횡성군 급식지원센터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을 시범적으로 운전하고 이달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오염 물질 6개 항목과 풍향, 풍속 등의 기상인자를 24시간 측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측정 자료는 지역에 맞는 대기 정책 수립에 사용되며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사용했던 고성능 조명기구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됩니다. 평창군은 사업비 15억여 원을 들여 올림픽 경기장에서 썼던 LED 조명 기구를 구입해 평창 종합운동장과 평창 야구장 등 체육시설 6곳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효율 인증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고 조명 작업을 새로 하는 것보다 12억 원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창군은 덧붙였습니다.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와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법인과 개인 사업장 5천여 곳과 지역가입자 3천여 명의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10억 원 이상, 국민연금은 5천만 원,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사업장 등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